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엔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을 모셨습니다. 경찰서장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서 의장까지 오른 그 과정과 또 지방자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양평군의회가 전반기에도 초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을 했었고요. 또 후반기에도 의장이 되셨어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지게 되셨는데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후반기 의장을 초선 의원이 하다 보니까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또 이제 현재 야당인 입장에서 여당 군수 또 이제 삼선 의원 둘은 또 여당 의원들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협치를 해서 또 부의장을 여당을 세워서 네. 예, 같이 협조를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뭐 어려움은 없이 하고 있고, 저 본인도 이제 경찰서장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뭐 기관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출신으로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각이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뭐 경찰서장을 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딱딱하다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제가 이제 경찰서장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좀 저하고도 또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입문하게 됐는데, 들어와서는 이제 또 새로운 시각으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경찰서장의 어떤 그런 직분으로 그때 했던 것들로 해서 뭐 법을 집행한다거나 공정하게 한다거나 또는 뭐 그 기본을 원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좀 영점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가 이제 지방자치가 30년이 되는 해인데 지방자치가 필요하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보는 지방자치와 또 의회에서 보는 지방자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온도 차이가. 그동안에 이제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 그 의회 나름대로 뭐 이렇게 평가해 보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의정을 해서 뭐 한 3개월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기구의 독립, 또 예산의 독립, 또 어떤 그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를 하다 보니까 그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막 이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의회가 되려면 어떤 인사의 독립, 기구 독립이 아주 절실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한 3개월 동안 좀 느껴봤습니다. 지방자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예. 의회 역할이 주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의회의 활동 사항이 그 동안에는 언론을 통해서 일부 이제 전달되고 했지만은 또 그 의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 자체도 뭐 의회의 필요성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크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도 사실은 또 있었다고 봐집니다. 네. 특히 이제 의회를 그냥 봉사하는 의원 상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그 또 뭐 이렇게 의원들이 연구하고 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약간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이렇게 출연을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그 의원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나아지지 않겠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또 국민들이 볼 때 의회가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에서 보면 의원들 간의 어떤 연구 단체, 연구 모임을 갖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같은데 양평군 의회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거죠. 우리 양평군 의회도 연구 단체를 두 단체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농업 발전 분야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우리 농촌 분야에 지원됐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나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동체 구축이라든 그런 측면에서의
그 농업 분야가 지원을 많이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향후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한번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복지 분야를 하나 했습니다. 복지 분야는 그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복지 지원했던 거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과거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만족은 어떻게 됐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복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번 하려고 두 가지를 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의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불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8월 이후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에 따른 양평군의 대처도 조금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예. 방역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이 우선 한 파트가 있을 테고,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경기가 침체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기 증진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방역에 대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조금 우연찮게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부 지역에서 그 복놀이 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양평군이 아주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하나 이제 8.15를 전후해서 이렇게 확산돼서 우리가 코로나 청정 지역을 무색히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께서 아주 열심히 대책을 잘 해주셨고,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그 접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발적인 검진 참여 등등을 해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수습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처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라는 네, 지적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데 네.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꾸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시장을 재개장했다가 다시 폐쇄했다 이런 것들이 그랬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예.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뭐 이제 양평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3월 초중반에 그 기본소득이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원포인트 의회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재단 소득을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이제 좀 빨리 이제 지급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어떤 침체로 인해 가지고 중소상인들의 어떤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집행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인당 한 50만 원 정도씩 한 7천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전이라는 네. 목소리가 제일 크죠. 예. 그런데 보면 이 발전을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될 교통망 문제가 아직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철도 문제도 있고 도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올해 그리고 내년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장 현안은 지금 이제 서울과 양평 간을 잇는 고속도로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11월 말쯤 용역 일부 내용이 발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좀 긍정적으로 우리 고속도로가 예비 타당성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특히 이제 군수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때 건의문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안을 정부에 이렇게 통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부분이 있는데 철도는 중앙선의 그 팔당역에서 하남까지 와 있는 5호선을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제일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이것도 지난해 말에 한번 용역을 해봤습니다. 조금 경제성 분석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홍천까지 가는 우리 용문역에서 홍천까지 가는
그런 그 내륙 그 발전을 위한 철도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천군하고 10월 30일 날 같이 또 협약서도 체결하고 퍼포먼스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을 위해서 철도와 고속도로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도 열심히 참여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인구가 적고 그래서 이 경제성이 낮다. 이게 네. 악순환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우리 양평군을 포함해 가지고 팔당 수도권 지역의 7개 시군에 대한 지금 제재는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5개 법률, 뭐 7개 법률이 뭐 중첩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뭐 현재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 갈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뭐 팔당 댐이 만들어지고 75년도에 만들어지고 거의 50년이 됐는데 그 50년 동안 우리 규제했던 거 이런 것에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그 뭐 철도라든가 고속도로는 해줘야 되는 거지 뭐 그것을 뭐 경제성 분석으로만 간다면 그거는 국가가 양평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어필을 해서 이번에는 꼭 받아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치권이 이렇게 지역의 어떤 차별성,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오르셨는데 하반기 의회 운영 목표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반기에도 그랬지만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 이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과 원칙 속에서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되도록 또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의회. 그래서 국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이렇게 안겨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무거운 자리, 예. 많은 성과를 거두셔서 다음 앞으로의 정치 일선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했지만 지역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는 여전히 걸음마라는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은 자치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0살을 맞은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들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많아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